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직후에 모 치킨업계 가격 인상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치킨업계는 가격 인상을 포기하기도 했죠. 임기 초반에 프랜차이즈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 전화 연결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복 대중교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벽지라든지 오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에 거주하는 도민이나 직원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지난 2015년 파주 노선을 시작으로 현재는 9개 시군 15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교통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12개 시군 20개 노선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시카 심슨의 A Public Affair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2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합리한 계약 혹은 관행 탓에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엊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프랜차이즈 CEO들의 비위 행위에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본사의 무조건적인 불공정 요구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도 이에 깊이 호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박기영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 협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좀 힘들겠다. 그래서 이명택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무총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엊그제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입장을 듣기 전에 일단 협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최근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한 신경을 끼쳐드려서 저희들이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특별히 이제 저희 협회는 어제 새벽에 임원사들이 모여서 긴급히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안, 엊그제 발표했던 근절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절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 내용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면 우리 업계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업계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원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프랜차이즈 업종은 우선 외식, 그다음에 도소매, 서비스 이렇게 3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식 업종이 약 한 90%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가맹점주들이 입고 비판도 많았는데 공정위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그제야 목소리를 낸 것이 좀 늦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강도 높은 자정안을 마련해서 일부 시행 중에 그나마 그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조금만 좀 나열을 해보면 먼저 우리 가맹본부는
스스로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협회는 이미 윤리 교육을 전부 이수를 시켰고요. 특히 윤리 경영 실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실천 강령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직영점 1개 이상 보유한 가맹본부에 한해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 협회는 이미 2개의 업체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우리 협회의 강도 높은 그런 자정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앞으로도 똑같은 절차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예. 가맹점의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산업협회에서 제명당한 두 업체는 어딘가요? 기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브랜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면 거기에 예.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가맹점주들한테 피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 이미 그러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언론에서 많이 지탄을 받았던 그 기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군요.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도 기자회견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8일 날 발표한 근절 대책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맹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현재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 신청을 통해서 마련된 대안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은 그 속도 조절에는 약간 이견을 보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네. 자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아까 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명을 당한 그 기업들은 어떤 그 협회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네, 우선 회원사로서의 활동이 중단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 원인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회원사들이 충분히 이해를 같이 해야만 함께 합류할 수 있고요. 그 협회에 속하고 안 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 차원에서? 강제로 가입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사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권익 보호,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의 이익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라는 측면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정안 얘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제명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어떤 공정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제성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본사가 친인척이 관련된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가맹점주들이 이 납품업체를 통해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의 재료를 사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면 그 협회가 이 기업에 이렇게 무조건 하시오 하면은 그 기업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한 거래 질서 또 가맹점주들의 눈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맹본부들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위축을 받고 예. 있고요. 더불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맹점 쪽으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가맹점 이외의 소비자로부터 또 많은 비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자칫 잘못하면 고사될 위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최저임금이 얼마 전에 내년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본사에다가 가맹비를 낮출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판촉비라든지 비용도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고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들 그 가맹 본사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제 김성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제성을 띠도록 과징금도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을 주고 시간을 달라 우리가 자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된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맹점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가맹점주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 못하는 가맹점주의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라든지요. 또 저희들이 또 노인정이나 이런 소외계층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예.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또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에게 이런 최저임금 같은 부분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불과 18일 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가맹본부가 반영을 하려면 나름대로 충분히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저희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가맹점주들한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얼마든지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협회 차원에서는 윤리 경영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가 또 3개월에서 5개월가량 더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어제 협회 회장께서는 자정 노력 이후에도 안 되면은 어떤 매스도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전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에게 칼을 댄다는 것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면담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우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금 최근의 스탠스를 보면 예.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마저도 가맹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하는 조사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건데요. 예. 여기에 가맹본부도 같이 가맹점 사업자와 같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 있는 가맹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보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앞서 나열한 몇 가지 이외에 예. 더 좋은 안을 어제 불과 그제 18일 날 발표해서 어제 급히 모였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의 대안을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면담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 면담이 유익하게 또 우리 가맹사업 전체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공정한 거래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예. 좀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예. 자, 끝으로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상품까지 강매하는 그런 갑질들, 그리고 창업 희망자에게 보여주는 정보 공개서에 필수 물품 공급 가격을 적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이제 공정위에서 밝혔는데, 네. 그런데 또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외국과 달리 로열티를 받는, 그러니까 상표권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값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필수 구매 물품 마진 공개는 좀 어렵다. 그래서 가맹점주가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표준은 네. 어떤 식의 표준이고 그걸 만드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프랜차이즈 역사가 40년이 됐습니다. 초창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한국에 상륙을 할 때 이때 이제 유통 마진을 수익원으로 잡은 부분이 프랜차이즈 설계상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해외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예외 없이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4년 기준으로 볼 때 34% 정도만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그나마 흉내내기식의 정액제,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매출액 비중, 즉 정률제로 로열티를 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의 매출액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맹점의 매출액 투명성, 그리고 물론 본부의 매출액의 투명성은 당연히 담보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밀도 있게 가맹점과 같이 협의하고 공정위와 같이 논의하고 해가지고 먼저 로열티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예. 자연적으로 가맹본부의 마진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매출 혹은 이익 기반의 로열티 구조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라도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택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앞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요. 몇 개 추려서 전해드리면요. 3818번님은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3116번님은 법이 없어서 범법 행위를 합니까? 가맹점주들을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또 문자 주셨고 2619 끝자리 쓰시는 분께서는 협회 차원에서 현장에 나와서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자, 2부 맛있는 여행 코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더운데 취재하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이번엔 시원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로 가볼까요? 푸르른 대나무 숲 사이를 거닐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전라남도 담양군의 중록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야, 그 이름만으로도 중록원,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있고 시원함 느껴지죠. 대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제로도 시원한가요? 실제로 시원해요. 담양하면 대나무의 대표적인 고장인데 예. 담양에는 우리나라 대나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면적의 대나무 산지가 있어요. 근데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예. 기본 온도보다 보통 4도에서 7도까지 온도가 더 내려간다고 해요. 예. 그리고 대나무 숲이 정말 쭉쭉 뻗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렬하게 내려지는 햇살들이 대나무 숲, 대나무 대에 갈기갈기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서 빛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그 열기가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그 차분함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예. 야, 지금 중록원 사진을 찾아보고 있는데 온통 다 녹색이네요. 온통 그렇죠. 야, 이렇게 녹색이 눈도 피로가 좀 풀리겠고. 눈도 시원해져요, 실제적으로. 그 담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마을이 담양군에는 354개의 마을이 있는데 예. 그중에 350개의 마을에 대나무 밭이 있대요. 그 대나무 밭의 면적을 합치면 축구장 1,800개를 지을 수 있는 넓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이곳에 굉장히 많은 대나무 숲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도 담양 대나무 숲의 백미는 중록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록원은 담양군이 조성한 16만 제곱미터의 중립욕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인산 자락에다가 울창한 대나무 숲과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냈는데 일단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나무를 위한 공간이라는 걸 딱 느끼실 예. 수가 있어요. 중록원의 하이라이트는 산책로예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쭉쭉 뻗어 있어 그 싱그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딱 들어가시면 정말 초록색을 보면 눈도 시원해지는데 그렇죠. 그 초록 길을 따라서 이렇게 조붓하게 길을 들어가요. 작은 길로 들어가면 낮 시간에도 한낮에도 약간 고즈넉함의 어두움이 살짝 깔려 있고 예. 차분한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청량하고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다라고 느낄 때가 음이온이 한 700 정도일 때 그렇대요. 발산되는 네. 게. 그런데 이 중록원의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음이온 발생 지수가 1200에서 1700이라고 해요. 엄청나군요. 더욱이 비가 오면 이게 한 10배 이상 뛰어오른대요.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막 청량해지는 느낌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예. 8개의 산책로가 있는데요. 뭐 철학자의 길, 운수대통길, 변치 않는 사랑의 길에서 길들이 되게 재밌어요. 예. 그리고 쭉 걷다 보면 대나무로 만든 터널, 대나무로 만든 해머, 대나무로 만든 다양한 벤치들 약간 공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귀여운 되게 판다 동상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판다가 대나무 잎을 먹고 자란대요. 네. 그래서 약간 판다 동상들이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푸른 대나무 사이에 앙증맞고 두루뭉술한 판다를 끼고서 약간 사진 찍기도 되게 재미난 곳입니다. 예. 그리고 사이사이에 막 인공폭포도 있고 해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또 쉬엄쉬엄 가시면서 하루 종일 푸르름을 즐기시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에요. 저는 여기 사진을 보니까 네. 정자가 있어요. 이 정자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렇죠. 눈 감고 대나무 잎이 바람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그걸 듣고 싶네요. 바람이 살랑 불면요. 대숲 이렇게 이렇게 낭창낭창 움직이면서 위에 있는 네. 대숲들이 약간 사락사락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약간 속삭이는 듯도 하고 예. 되게 귀 속에서 약간 귀 속에 있는 뭔가 지저분한 것들을 싹 쓸어내는 기분이 좀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귀도 눈도 그래서 중록원에 가시면 그냥 비단 어떤 숲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귀로 그다음에 촉각으로 마음으로 다 즐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공간감적으로 오감으로 약간 푸르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야, 이 서울 빌딩 숲에서 답답하신 분들은 전남 담양 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얼마나 걸릴까요? 한 4시간은 잡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약간 붐비는 시간 피해서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록원 자체가 또 여름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비도 오고 약간 태풍도 막 다가올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비가 올 때 오히려 찾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이온의 기온도 더 충만하게 즐길 수가 있고 사람이 좀 덜한 편인데 이 중록원은 비 오는 날도 굉장히 걷기가 좋아요. 예. 오히려 더 운치가 있으니까 약간 번잡함을 좀 불편하신 분들은 비 온 날 건너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록원 바로 앞에 향교교라는 다리가 있고 건너자마자 관방재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관방천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숲인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숲길 백선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대나무 숲과는 또 다른 다양한 고목들 뭐 팽나무, 그다음에 벚나무 등 다양한 고목들이 우울창창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푸르름을 동시에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워낙 명소다 보니까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도 가서 촬영을 하고 그렇죠. 뭐 문화촌이나 한옥 카페 같은 시설도 있네요. 그 중록원 내 안쪽에는 한옥 숙박 체험도 있어가지고 숙박도 가능하시고요. 예.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촌이 있는데 가사문학의 상실이 담양이었어요. 조선시대 가사문학이 피어났던 곳이. 그래서 담양에는 뭐 소세원, 면왕정, 식영정, 명호권처럼 다양한 정자들이 있는데 그 정자들을 새롭게 이렇게 모형을 다시 만들어서 모아놓은 이렇게 문화촌이 있는데 거기 한번 더 즐기시면서 풍류를 즐기기에도 좋고요. 예. 그리고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이인남 아티스트의 미술관도 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명화나 대나무를 그 영상으로 약간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약간 좀 참신한 그 미디어 아트를 좀 즐겨볼 수도 있으니까 예. 가시면 무료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눈, 코, 귀 다 호강을 한 다음에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어보면 좋을까요? 대나무 숲에서 나왔으니까 또 대나무와 관련된 걸 먹어야 되겠죠. 예. 대나무의 죽순은요. 우호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쑥 나오는데 대나무의 죽순은 죽순이 땅 위에 솟아오른 지 40일 만에
그 본래의 키를 다 자란대요. 10m 이상 자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 그러니 그 죽순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 죽순을 먹으면 그 좋은 기운을 드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방제림은 바로 그 다리를 지나면 관방제림이 있는데 바로 그 옆으로 국수거리가 하나 있어요. 예. 국수거리에 가시면 이 죽순을 넣은 죽순 비빔국수와 더불어서 그 댄잎 약계란이라는 걸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예. 달걀을요 댄잎이랑 한약재를 넣고 이렇게 그 삶아내는데 묘한 향과 약간 담백함이 있어서 드시기 되게 좋고요. 아하. 그리고 또 담양에는 다른 곳에 좀 보기 힘든 음식이 하나 있는데 죽순 요리를 코스로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 정말 엄청난 에너지 응집된 죽순을 뭐 탕수육으로도 그다음에 떡볶이로도 무침으로도 초무침으로도 밥으로도 그다음에 대통밥까지 다양하게 들 수가 있으니까 푸른 기운을 온몸으로 즐기신 다음에 입으로도 즐길 수 있는 죽순 요리를 좀 추천드립니다. 예, 대나무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읽고 보고 즐기고 느끼고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양 충록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리오가 피처링했습니다. 크리스 앳 미셸의 What You Do 듣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I don't wanna hear Maybe you could keep those three. You might as well not even speak. Many different times before you were almost out the door. Then you'd say it and I'd forgive everything.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가 공무원들의 인허가 업무 비리 차단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고요? 네, 그 서울시의 교통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이 그 최근에 버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처럼 그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그 서울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그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의 박원순법을 그 2년 9개월 전에 내놨는데요.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더 강화된 박원순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강화된 박원순법,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네, 먼저 그 인허가 등 비리에 취약한 분야의 경우에 반드시 순환 근무를 시켜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같은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했을 경우에는 그 무조건 다른 업무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또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사이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퇴직 공무원이랑 골프나 여행, 모임 등 사적인 접촉을 모두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의 그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일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래 이게 자정 노력이라는 것이 제사를 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선배 공직자로서도 이해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그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의 교통 등 그 비리 취약 분야 업무를 새로 추가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 보상금의 최고 한도액도 폐지하기로 했고요. 박원순 시장실로 바로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도 개설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질적인 인허가 비리가 사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계속 다뤘던 서울로 7017, 여기에서 여름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국내 최초의 고가 보행로죠. 서울로 7017에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열흘간 여름 축제가 벌어집니다. 예. 우선 그 축제 기간 말리동 광장에서는 그 12개의 수영풀이 운영되고요. 미로 체험하기, 도미노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또 하와이 전통 공연, 퓨전 국악밴드, 클래식 공연도 있고요. 영화나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날짜별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그 홈페이지 등에서 일정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도 이색적인 축제가 열리고 있네요. 네, 그 남산골의 고풍스러운 한옥이 그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낮잠 장소로 개방이 됐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시원한 대청마루에서 편하게 낮잠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여름 필수품이었죠. 모시베개나 이불, 또 죽부인도 제공이 되고요. 그 옆에서는 그 전통 음료를 마시며 만화책을 읽는 한옥 만화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용 요금은 3,000원입니다. 예. 자, 저희가 따릉이 자전거 얘기도 했었는데 자전거뿐만이 아닙니다. 승용차 공동 이용 서비스 나눔카 쓰시는 분들도 네네. 계신데요. 네. 서울시가 이 나눔카 이용 적립금을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한다고요? 네, 그 서울시가 2013년 2월부터였죠. 그린카, 소카, 에버원 등 그 3개 사업자와 협력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눔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나눔카를 이용해서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이 적립한 3,800여만 원을 서울시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말씀하신 대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네, 나눔카 쓰실 때 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건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션 레논의 패러슈트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